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될 때까지 지원한다님, 아이디 공기업은 나의 것님, 아이디 시간 선택제는 나를 위해 만들었다님, 아이디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롱님, 아이디 올해는 반드시 결혼 취업 두 개 다 한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이트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후다닥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담당 업무는 여러분들이 꼭 분석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지원 공고에는 직무기술서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힌트를 담고 있는 입사 지원에 참고할 만한 서류인데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요 담당 업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주요 담당 업무를 쳐다보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가 본인의 경력에 있는 주요 담당 업무와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있는 본인의 주요 담당 업무를 먼저 소팅, 리스트업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인 주요 담당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또 구체적으로 키워드 용어로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요 담당 업무랑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담당 업무랑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게 맞고 어떤 게 내가 잘할 수 있다. 주요 담당 업무 중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응시 자격 요건입니다. 채용 예정 분야별 채용 자격 요건이 정량적, 즉 숫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된 조건은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모자란 것은 괜찮겠지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추후 공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면접까지 통과하고도 자기 요건이 안 되어 입사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와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서는 우대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스펙을 가진 분은 반드시 그것을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해야 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채용 분야별 정확한 보수 수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는 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력직에서 최근에 가장 선호되는 근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보수 수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은 응시 자격, 경력 등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3배수를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용 예정 분야의 정량적 근무 기간입니다. 따라서 유사 경력이 많고 그것에 대한 성공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며, 그것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입증해야 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강의 1, 2부 후반에 자세히 명시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류 전형을 위한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는 불분명한 경력은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 서류 전형 심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력 요건 중에서 시험 공공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시 평정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평정 요소로 산정해 놓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및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1차 답변을 했는데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그것을 실천한 사례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과 그것을 바탕으로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강의 1, 2부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및 접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8월 19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호는 우편 등기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인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